조선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문재인 정권 때 그 당시 보훈처, 지금은 보훈부죠. 그 당시 보훈처가 많은 호국 영웅들을 친일파로 낙인을 찍었는데 다 윗집 오더다. 윗집이 어디입니까? 네? 아랫집은 어디고 윗집은 어디입니까? 윗집은 청와대, 아랫집은 보훈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국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왜 국립현충원에 있으면 안장 기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분은 이러이러한 일로 여기에 이제 오시게 됐다는 안장 기록에 친일파라고 쓰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랍니까? 아무튼 그렇게 친일파라고 안장 기록에 쓰여 있는 분들 12명 이번에 보훈부가 이제 제자리로 그 친일 기록 지워버리겠답니다. 어거지였기 때문에. 그분들 이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선엽 제7대 육군 참모총장, 김백일 미 군정 국방경비대 3연대장, 김석범 제2대 해병대 사령관, 김흥준 국방경비대 4연대 창설중대장, 백낙준 초대 연세대 총장, 백홍석 초대 육군 특별부대 사령관, 송석하 육군 소장 국방연구원장, 신응균 초대 국방과학연구소장, 신태영 제4대 국방부 장관, 신현준 초대 해병대 사령관, 이응준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종찬 제6대 육군참모총장.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 친일파 이 안장 기록에 쓰면서 어떤 법률의 근거에서 한 게 아니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윗집 오더를 받은 이 아랫집 아랫 것이 보훈처가 그냥 써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지워내는 작업도 별도 작업 거칠 필요도 없고 국회에 뭐 법을 고칠 필요도 없고 더불어민주당 아무 관계 없이 다 지울 수 있다. 지금 이게 우리 보훈부의 입장입니다. 그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우리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독해전력 오염수 처리 계획대로 지켜지면 목표치에 적합하다. 지금 이런 내용이 방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기 그 작은 글씨로 저한테는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오전 11시 1분에 들어오고 있는 뉴스입니다. 우리 측의 검토 보고서를 공개를 방금 전에 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21년 8월부터 2년 전부터 원자력 안전기술원 주도로 안전성을 검토해 오고 있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계획, 방사성 물질 총 농도 기준을 충족한다. 삼중 수소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했다. 오염수 우리 해역에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방사능 영향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 분의 1 미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보여온 그런 입장하고 일맥상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바다에는 그리고 우리 바다에서 살고 있는 생선 물고기에는 영향이 없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일본의 그 동일본 대지진이 있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방사능이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오염수가 발생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1년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자연 상태로 우리나라 동해, 남해, 그다음에 서해까지도 포함해서 여기에 있었던 그런 물질 그것의 10만 분의 1, 10만 분의 1 밖에 안 된다. 그 통계학적으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만 명 중에 1명이라든지 10만 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공이 5개 붙는 10만 단위의 그 어떤 확률로 희석이 될 때는 없다.
라고 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 한 명이 가령 어떤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병은 없다.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똑같다라는 것이 이제 통계학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 일본에서 지금 가령 방류수가 일본이 지금까지 밝힌 계획대로 방류를 한다는 가정하에, 여러분 이게 무조건이 아닙니다. 일본이 그동안에 밝혀온, 또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그동안 검토해온 그 내용 그대로만 실천을 할 경우에 우리 바다에는 영향이 10만 분의 1, 따라서 제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밝히는 데에는 대략 4가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여기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온 결과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난 5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다녀왔었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제 그 미가공 자료, 그러니까 우리 시찰단 나름대로 거기서 가지고 온 자료를 뭐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분석하고 또 뭐 새로 끼워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 가서 보고 듣고 한 그 자료를 그대로 로 데이터라고 이 얘기를 하죠. 그거를 이번에 분석을 한 것이다. 그다음에 일본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시운전을 했었지요. 일부 조금 흘려내 보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IAEA 보고서에 대한 판단.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열렸는데 민주당을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합지졸이다. 콩가루 집안이다. 자중질환이다. 이중적이다. 불체포 특권, 왜 이재명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 말한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그거 의결하기로 했는데 의원총회 안건으로도 안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안건으로도 안 올렸다는 거지요. 뭐 표결을 해서 찬성 반대하면은 그거 또 볼성 사납잖아요. 전원이 만장일치로 박수 쳐야 되는데 그거 표결해가지고 부결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대표는 포기하겠다고 그랬는데 의원들이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안 돼! 나는 불체포 특권 갑옷 입고 있을 테야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당이 그 정말로 이제 봉숭아학당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듣고 있던 서복경 의원이 하는 얘기가 나는 애둘러 말하지 않고 직접 얘기하겠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 송영길 전 대표, 이상민 의원 이름을 딱 거명을 했습니다. 사람 이름을 직접 거명을 한다. 어떤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한솥밥을 먹는 같은 소속 당, 그 당원들의 이름을 고유명사로 직접 딱딱 찍어서 얘기한다는 것은 거의 막판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까지 하지 않는 것이 어떤 비난을 할 때 동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거론을 합니다. 김영주, 그 농구선수 출신이셨던 그 국회 부의장 하시는 그분, 예, 오염 처리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하는 그 순간 휴대폰 문자로 야 일본에 골프 가는데 말이야 그 한국인 없는 데로 가자고 이런 거 했다가 크게 논란이 됐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데 그 일이 불거지고 사흘 만에 그것도 SNS에다가 사과한다고 글 올렸거든요. 그것도 엉뚱한 방향으로. 일본에 간다고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걸 사과하지 않고 국회에서 휴대폰 봤다는 걸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야 급하면 휴대폰 볼 수 있어.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만
이쪽 손으로는 박뉴스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쪽 손으로는 일본으로 골프장 가는 거 문자질하고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일이냐 이걸 사과하라는 거였는데 이제 김영주 의원은 이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폰에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가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어떻게 검찰이 모든 걸 조작 수사하고 송영길 대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돈봉투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나 위기를 겪고 있는 줄 아느냐 이제 그런 겁니다. 송영길 의원한테 자중하라.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지 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 저희 조선일보 유튜브에도 자주 출연하시는 분이죠. 네, 이제 분당 가능성이 있다. 그러자 불구경하냐 말씀 조심하시라. 이제 선배격이니까 말씀 조심하시라.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형준 민주당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검찰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대국민 설득에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고 있습니다.